자, 오늘날 우리는요, 고도로 발달한 이 과학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나올 법했던 인공지능은 뭐 이제 현실이 됐고요.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심지어 소통까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의 발전에도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합리적으로 전망하고 예측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미래를 엿보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일까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는 우리에게 늘 호기심을 주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에 대한 호기심은요, 우리들의 조상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료에는 비결, 비기, 비사, 도참, 참사, 참원 등 예언서를 뜻하는 다양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 속 예언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의 비기에 900년이 못 되어 80대장에게 멸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지? 먼저 고구려의 이런 예언이 언급된 배경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때는 668년입니다.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 한창인 무렵이었죠. 그리고 당시 당나라의 황제였던 고종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당나라는 이미 고구려에 2번이나 패한 후였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의 황제 고종은요, 전략가 가언충이라는 인물에게 천세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라고 묻죠. 이때 가언충이 대답하기에 고구려의 예언서에 900년이 못 가서 80대장에게 멸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가언충은요, 이 예언을요, 다음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고씨가 한나라 때부터 나라가 있은 지 지금 900년이 되고 이적의 나이가 또 80입니다. 그러니까 고씨가 고구려를 세운 지 언 700여 년으로 아직 900년이 안 됐고 당나라 총사령관인 이적이 70대 중반이니 얼추 80세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언충은 지금이 바로 고구려가 멸망할 때라면서 당나라의 승리를 전망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언충의 예언풀이는 과연 맞았을까? 668년 9월 고구려는요, 이적이 총사령관으로 있는 당나라군의 공세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하죠. 700여 년의 고구려 역사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언충이 해석한 고구려의 예언이 공교롭게도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 고구려 멸망과 관련된 기록은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저서인 성호사설에도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예언이 많았다라고 하는 글귀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는 예언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또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굉장히 끌었던 요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인류 역사와 함께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흥미롭죠. 그렇죠. 한반도에서 역시 우리 조상들과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왔을 이 예언. 그리고 이 예언은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목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돼지? 다시 사만의 강토를 바로잡을 것이다. 조선의 국성이자 이성계의 성인 이씨. 근데 저는 저 목자보다도 더 궁금한 게 왜 네. 돼지를 타고 내려왔는지. 그러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성계는요, 1335년 을해년에 태어난 돼지띠였습니다.
아, 진짜요? 돼지 띄어서. 그래서 돼지를 돼지를 타고 네. 그러니까 이 글은 이성계가 삼한의 영토, 즉 한반도를 다스릴 거라는 예언이었던 겁니다. 천기누설 조선의 5대 예언,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씨 왕조의 건국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이 글은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집에서 꿈을 꿨는데 꿈에 나온 누군가가 이성계에 바친 글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건국은 이성계만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하늘이 예정한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예언은요 이성계의 꿈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려의 서운관에 간직한 비기, 조명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더니 자, 고려 때 서운관이라는 관청에서 보관하던 예언서에 조명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개국 전까지 사람들은 이 조명,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 당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모르게. 자, 그렇다면 예언서 속 조명, 조명. 이 조명이라는 단어의 조명? 의미는 대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뒤에 국호를 조선이라 한 뒤에야 조명이 곧 조선을 잃은 것인 줄 알게 되었다. 자, 예언서 속 조명의 의미 바로 새나라 조선의 국호였습니다. 이를 주, 밝을 명. 이 조명은요 아침 해가 선명하다는 조선의 뜻과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런 예언들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성계는 물론이고요. 당시 신료들까지도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흔히 조선 건국을 역성혁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조가 교체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려 입장에서 보면은 혁명이 아니라 반역이죠. 그 조선 입장에서는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예언서들을 적극 활용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건원릉의 비문에 따르면 고려 서운관에서 보관하던 예언서의 이름은요 구변진단지도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왕조가 9번 변할 것이라는 의미의 이 예언서가 실제로 서운관에 보관돼 있었는지 태조의 조선 건국 외에 또 어떤 예언을 남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조선 초만 해도 예언서는 고려 왕조, 왕씨를 대신해서 이씨 왕조가 건설된 당위성을 뒷받침해줬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천기누설, 조선의 5대 예언, 그 두 번째 천기누설, 조선의 운명을 예고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매기장을 심을 자리에 배를 심는구먼. 스님,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집을 짓고 나면 명년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이요. 그 이름을 세울 건자, 건이라고 하시오. 아드님은 용의 운명을 타고나실 겁니다. 장차 한 나라를 세워 삼한을 다스릴 대성인이 태어나실 것이외다. 고려사에도 기록된 이 장면, 도서는요 신승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명망이 높았고요 풍수지리의 원조이자 대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을 66으로 지어 36구로 만들면 천지의 대수와 맞아떨어져 내년에는 반드시 성스러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땅히 이름을 왕건이라 지으시오. 왕건의 아버지 왕룡은요 도선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선이 예언한 대로
아들 왕건이 태어났고 왕건은 고려를 건국해 왕이 되고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이런 도선의 신묘함에 감탄하는 왕건은요, 훗날 죽으면서 도선이 정한 자리 외에는 함부로 사찰을 짓지 말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이야, 그런데 이 도선이 죽은 지도 무려 500년 가까이 흐른 1393년 9월 6일 새로운 나라 조선 조정에서는 도선이 남긴 신묘한 말이 거론이 됩니다. 도선이 말하되 송도는 500년 더이다. 더구나 왕씨의 제사가 끊어진 땅이라 하였습니다. 송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을 네. 가리키던 또 다른 지명입니다. 자, 송도라 불렸던 고려의 수도 개경은 500년 동안만 도읍지로 이용될 것이요. 고려 왕조의 맥이 끊어질 땅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꺼낸 것은요, 바로 서운관의 관원들이었습니다. 서운관 관원들이 이 도선의 예언을 언급한 이유, 바로 새 도읍지로 삼을 만한 좋은 땅을 골라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태조 이성계는 계룡산, 무악, 한양 여기를 후보로 두고요, 새 도읍지에 적합한 곳을 정하도록 하죠. 그 과정에서 무악을 둘러보던 태조는 서운관, 관원관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곳 무악은 도읍지로 어떠한가? 풍수지리로 보아 여기는 도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좋겠나?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 서운관이 되어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너는 개경의 기운이 쇠했다는 그런 말 듣지 못했느냐? 신은 풍수지리만 배워 예언은 모르옵니다. 에? 하지만 태조는 이런 변명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예언 역시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말한 것이지 그 어찌 터무니없이 근거 없는 말을 했겠느냐. 태조가 예언을 허무맹랑한 유언벼가 아닌 신뢰할 만한 사상으로 생각하고 깊이 받아들였다는 그 일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선의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이때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뭐였을까? 선조 씨, 이때 조정에서 두 번째 천기 누설이 언급이 되죠. 네, 조선의 운명을 예측한 두 번째 천기누설 두 번째 천기 누설. 공개하겠습니다. 새 나라의 도읍지는 한양이 된다. 조선의 5대 예언, 그 두 번째는요, 개경에서 한양으로의 천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도선의 예언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선 비기에 이르기를 서쪽에 공암이 있고 또 단서가 새겨진 석벽에 있다 했는데 마침내 붉은 글씨를 인왕동 돌 위에서 찾아 수도 건립의 논의를 정하였던 것이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가 바로 한양의 인왕산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도선이 남긴 두 번째 천기 누설에 따라서 새 나라 조선의 도읍지가 한양으로 결정이 됐던 것이죠. 자, 근데 교수님 사실 이 도선 비기가 도선이 남긴 기록이 아닐 수도. 도선비기 외에도 옥룡기, 답상가 이렇게 도선이 남겼다고 하는 예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존하는 것들은 없는데요. 아마도 후대의 누군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명한 승려인 도선의 이름에 빗대어서 이 예언들을 제공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제 빗대는 방식을 가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탁의 방식으로 많은 예언서들이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건 이름을 빌렸을 뿐 조선의 예언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은 물론 저자마저 이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한 조선의 예언서. 자, 그런데 조선이 건국된 지 25년이 지난 1417년 이 예언서를 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서울과 외방에 사사로이 간직하고 있는 요망하고 허탄한 글은 오는 무술년 정월까지 하나여 자수하여 바쳐서 역시 불살라 없애게 하라. 또 왕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예언서를 바치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 그것을 고발해 처벌받게 하라. 그리고 적발된 백성의 재산은 고발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라고까지 합니다. 이 조선의 예언서를 부정한 이 왕의 정체. 예언을 굳게 믿고 이용하던 태종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태종은 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태종 이방.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태종이 명령을 내리기 약 10년여 전 사련이라는 승려가 벌였던 사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경상도 진주의 승려 사련이 절의 여종들과 간통한 혐의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서른의 제자 역시 끌려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문 과정에서 서른의 이 제자가 뱉은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내가 간직한 참소로 보건대 승왕이 나라를 세워 이에 태평하게 될 것이다. 조정신료들은요, 불교 개혁에 불만을 품은 서른의 제자가 영모에 준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죽이셔야 합니다라고 외쳤죠. 그런데 태종은요, 서련과 그의 제자를 유배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서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언의 내용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정황은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태종의 자비로운 처분으로부터 2년 뒤 또 다른 예언이 등장을 해요. 이 씨의 사직은 30년 기업뿐이라. 아버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지 16년이 지난 이때 앞으로 10여 년 뒤면 이 시황조가 끝나네요. 몰락한다는 의미예요. 이 내용이 적혀있던 예언서는 이명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명은 예언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요. 이 무도한 내용의 예언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까지 한 겁니다. 야, 근데 심했네. 심했어요. 당연히 이명은 차명을 선고받았고요. 관련자들 역시 유배되거나 곤장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태종은요, 이런 예언서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밝히기 시작해요. 옛날부터 나는 이 예언서를 믿을 수 없었다. 부왕 태조의 창업은 천명과 인심의 바탕을 둔 것이지 예언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즉위한 지 17년째가 되던 1417년 6월 태종은요, 서운관에 보관하고 있는 예언서를 모조리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뒤 앞서 얘기했듯 전국의 예언서를 거둬 없애라는 어명을 또 한 번 내린 거죠. 당시의 조치는 장례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예법과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담았던
이 서운관의 예언서들을 불태워버려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조선 초기에는 예언서를 가지고 자신들의 건국을 천명이다라고 하면서 정당화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왕조의 등장을 예고를 하는 또 다른 예언들이 조선 왕실의 채통을,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민심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도록 한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허허, 이 조선의 예언이 수면 위로 또 떠오릅니다. 천기노설 조선의 5대 예언. 조선에 닥쳐올 어마어마한 위기를 미리 예고한 인물. 와우,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이지암. 이분의 호 토정입니다. 토정 비결. 그렇죠. 토정 비결이 뭐예요? 사주에서 생시를 제외한 생년, 생월, 생일로 1년간 운수를 점치는 토정 비결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 바로 토정 이지암이었습니다.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들의 입신과 몰락, 기륭을 먼저 알아맞히곤 했다는 토정 이지암. 자,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이지암의 말을 우리 서현철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혜성은 길면서 더딘 것과 짧고도 빠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10여 년 뒤에 천하에 반드시 큰 난리가 있어 백성이 참살당하여도 세상에 이를 감당할 사람이 없을 조짐이다. 엄청 구체적으로. 혜성이 떨어지던 어느 날 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지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요사하니 10여 년 뒤 천하에 반드시 큰 난리가 있을 것인데 그때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어나가도 이를 감당할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이지암이 사망한 지 13년이 지난 1591년, 이지암의 예언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암의 제자 조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속 저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조헌인데 이 조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조헌이 조선의 왕 선조를 찾아가서 상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조헌이 챙겨간 물건이 있거든요. 도끼. 그렇지, 그렇지. 바로 서슬퍼런 도끼 한 자루입니다. 교수님, 조언은 왜 도끼 들고 선조를 찾아간 거예요? 이런 상소를 진일 지자에다가 도끼 부자를 써서 도끼를 지니고 상소한다라고 해서 지부 상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상소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라면 나의 목을 이 도끼로 쳐달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조헌이 목숨을 걸고 지부 상소까지 하며 주장하고 싶다는 내용.